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연합 특수작전 훈련이 시작되는 이른 아침, 경기도 포천의 연합훈련장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오전 6시, 각 부대에서 선발된 정예 장교들이 하나둘씩 집결지로 모여들었죠. 군용 트럭들이 연신오가며 장비를 운반하고 헬리콥터의 로터 소음이 멀리서 들려오는 가운데 이번 훈련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훈련장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훈련 참가자들은 지정된 시간에 브리핑실로 집합하라는 안내방송이 계속 흘러나왔고 각 부대의 깃발들이 새벽 바람에 펄럭이며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707특임단 소속 김민정 중위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꼼꼼히 다림질한 훈련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미군 연합조 배송 명령서를 손에 꽉 쥐고 서 있었어요. 26살의 그녀는 키가 165cm 정도로 또래 여성들보다 큰 편이었고 어깨를 곧게 펴고 선 모습에서 군인다운 당당함이 느껴졌죠. 검은색 단발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의지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미묘한 불안감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특수작전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이번 연합훈련에 선발되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부담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그녀만의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그녀의 어머니가 대한민국 최초 투스타 사단장 서유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브리핑이 열리는 회의실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으며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복도 양쪽으로 걸린 역대 연합훈련 사진들과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그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70년 한미동맹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훈련장의 모습은 엄숙하면서도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각종 군사 장비들이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고 이미 훈련복을 입은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촉촉하게 맺힌 땀을 군복 바지에 슬쩍 닦으며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쪽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남성들의 목소리와 간헐적인 웃음소리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두꺼운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15명 정도의 장교들이 디귿자 형태로 배치된 회의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30대 남성들이었고 한국군과 미군이 번갈아가며 앉아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들의 계급장이 반짝거렸어요. 미군 측 지휘관인 에반 윌슨 중령이 단상에 서서 두꺼운 작전 지침서와 각종 지도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파란 눈동자가 민정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윌슨 중령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전형적인 미군 장교의 모습이었어요. 가슴에 달린 각종 훈장들과 공수 마크, 레인저, 마크가 그의 오랜 군 경력과 실전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죠. 민정이 지정된 자리에 앉자 주변 장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습니다. 20여 명의 남성 장교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성이었거든요.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또 어떤 이는 은근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작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여군이 왜 여기에? 특수부대의 여자가. 민정은 등을 곧게 펴고 정면을 바라보며 그 모든 시선들을 견뎠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턱은 살짝 들어 올린 채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자, 이제 모두 모였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윌슨 중령의 걸걸하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손에 들고 민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죠. 와, 이런 얼굴도 야전 나오네. 쇼핑몰 아닌가 착각했지 뭐야.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에어컨 소음만이 웅웅거리며 어색한 정적을 메웠어요. 몇몇 대한민국 장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민망한 듯 고개를 돌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의 미군 장교들과 일부 한국 장교들은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죠. 특히 뒷자리에 앉은 미군 대위 하나는 대놓고 웃으며 옆 동료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민정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지만 꾹 참고 등을 더욱 곧게 펴며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윌슨 중령은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이었어요. 작전지휘? 저 친구는 홍보 영상 찍는 건 줄 알았는데 카메라는 어디 있나? 사진 한 장 찍고 가는 거 아니야? 이번엔 더 큰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어떤 장교는 손뼉까지 치며 무릎을 쳤어요. 민정은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며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견뎠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라 가는 것을 느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브리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윌슨 중령이 스크린에 지도를 띄우며 이번 훈련의 목표와 작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민정은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 전술적으로 명백한 허점이 보였어요. 적 진영의 화력 배치와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정면 돌파 작전이었거든요. 측면의 고지를 선점하지 않고 정면으로 밀고 들어가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정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중령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윌슨 중령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측면 우회로를 통한 기습 공격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정면 돌파는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은데요. 윌슨 중령은 잠시 민정을 빤히 바라보더니 씩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의견이네. 하지만 우리는 정면 승부로 간다. 여기서는 내가 지휘관이거든. 그리고는 다른 장교들을 향해 자신의 방식대로 수정된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민정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당했고 주변에서는 역시 여자는 하는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고 주변 장교들의 따가운 시선과 은근한 비웃음을 견디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민정은 다른 장교들과 함께 군용 트럭에 몸을 맡겼습니다. 트럭이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보다 더 흔들리는 것은 민정의 마음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미군 소령이 작은 목소리로 동료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애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아빠가 높은 사람인가?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만약 그들이 진실을 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각자에게 무전기와 훈련용 장비가 지급되었어요. 민정은 무전기를 받아 허리춤에 차고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잡음과 함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송신 버튼을 누른 채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군 사단장 딸이라며? 그래서 낀 거 아냐?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당당한 거구나. 100이면 100줄이지.
민정의 손이 무전기를 쥔 채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누군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가지 진입 훈련이었는데 민정은 팀원들과 함께 건물 사이를 이동하며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하지만 다른 팀원들은 그녀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중위님,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정이 말하자 미군 중사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민정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작전을 펼쳤고 민정은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는 시간, 민정은 혼자 장비 창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모두 숙소로 돌아갔고 창고 안에는 그녀 혼자만 남았어요. 쌓여있는 탄약 상자에 기대어 앉은 민정은 무전기를 손에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들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런 얼굴도 야전 나오네. 사단장 딸이라며. 그래서 낀 거 아냐?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이 메말라 갔습니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정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무전기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것은 같은 부대 선배인 조수민 중사였어요. 민정아, 여기 있었구나. 다들 찾고 있어. 수민은 민정의 표정을 보더니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지?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중사님.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민정아, 너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야. 실력 때문에 온 거야. 수민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정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누구 딸인지. 그게 뭐 어때? 내가 여기 있는 건 내 실력이야. 어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어. 수민은 민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여기서 증명해야 할 건 실력뿐이야. 그날 밤 숙소에서 민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른 장교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서유림 사단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상 강인하고 당당했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민정아, 넌 누구보다 뛰어난 군인이 될 거야라고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 차가웠어요. 새벽 4시 민정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훈련장 한쪽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어머니의 딸이 아닌 김민정이라는 개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민정은 다시 숙소로 돌아가 세수를 하고 훈련복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를 거야.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훈련 3일차 아침, 민정은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나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훈련복에 주름 하나까지 펴가며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장비도 점검하고 또 점검했어요. 오늘은 고지점령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식당에서 아침을 먹을 때도 다른 장교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어젯밤 조수민 중사의 격려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오전 8시 고지 점령 훈련을 위한
사전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윌슨 중령이 지형도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저 능선 위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고지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민정은 지형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면 공격로는 너무 가파르고 엄폐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더 효율적인 작전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중령님, 민정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동쪽 계곡을 통한 우회 기습은 어떨까요? 정면 공격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윌슨 중령은 잠시 지형도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복잡해. 우리는 시가지 유인전으로 간다. 적을 고지에서 끌어내려 평지에서 상대하는 거야.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가지 유인전은 이 지형에서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중령님, 그렇게 되면 민간인 피해가. 민정이 말하려 하자 윌슨 중령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우리 방식대로 하자. 토론하러 온 게 아니야. 다른 장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민정을 힐끗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아예 관심 없다는 듯 딴청을 피웠어요. 민정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윌슨 중령의 지시에 따라 부대는 시가지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민정의 예상대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가상의 적군이 높은 곳에서 공격해오자 아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엄폐할 곳도 부족했고 시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중대장님, 이쪽은 너무 위험합니다. 한 소위가 무전으로 보고했지만 윌슨 중령은 계속 전진하라고 명령했어요. 민정은 자신이 배치된 팀에서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요. 저 건물 뒤로 우회해야 해요. 하지만 팀원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미군 상사가 대답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죠. 결국 팀은 개방된 광장으로 뛰어들었고 가상 적군의 집중 사격을 받았습니다. 훈련용 레이저 시스템이 사상자 신호를 연달아 울렸어요. B-B-B- 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결국 미군 측 병력 3명이 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중 1명은 중상 판정으로 후송되어야 했어요. 훈련 관제소에서는 즉시 훈련 중단 신호를 보냈고 모든 부대에게 집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젠장할. 윌슨 중령이 헬멧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정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경고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속상하기도 했어요. 미리 말했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았으니까요. 복귀.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모든 부대가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트럭 안에서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간혹 들리는 것은 한숨소리뿐이었습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옳았다고 해서 기분이 좋을 일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다쳤는데. 그날 저녁 장교 클럽에서 회식이 열렸습니다. 훈련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한국군과 미군 장교들이 함께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술이 들어가자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정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음료수만 마시고 있었어요. 윌슨 중령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정말 최악이었어. 다들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더니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특히 그 친구는 얼굴값도 못하네. 결국 작전 망쳤잖아.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누군가 맞아
맞아라고 맞장구를 쳤어요. 그 어머니가 사단장이라는데 집에서도 전투복 입고 밥 먹는 거 아니야? 윌슨 중령의 말에 더 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한국 장교들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민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뒤에서 어디 가냐? 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민정은 주차장까지 걸어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정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운전하는 손이 제대로 핸들을 잡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엄마, 나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연합훈련 지휘부 상황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당직 장교가 컴퓨터를 켜고 일과를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단호한 걸음걸이였죠. 당직 장교는 고개를 들어 복도를 바라봤는데 그곳에는 짙은 녹색 정복을 입고 걸어오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서유림 사단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키가 170cm 정도로 당당한 체격이었고 어깨에 달린 무궁화 2개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날카로우면서도 지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각종 훈장들이 그녀의 오랜 군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녀의 등장은 예고도 없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7사단장 서유림입니다. 상황실에 들어선 서유림이 간단히 신원을 밝혔어요. 당직 장교는 깜짝 놀라며 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단장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연합훈련 시찰입니다.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유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오전 9시 작전 상황 브리핑실에 장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훈련 실패에 대한 검토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윌슨 중령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지 않은 듯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회식에서 과음을 한 탓에 얼굴이 부어 있었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비슷한 상태였죠. 브리핑실 문이 열리며 서유림이 들어왔을 때 실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윌슨 중령은 그녀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군 통역관인가? 앞쪽에 앉아서 기다리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건방진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른 미군 장교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계속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유림은 아무 말 없이 회의 테이블 가장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계급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무궁화 2개가 새겨진 별이 테이블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실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그 계급장에 집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7사단장 서유림입니다. 서유림의 목소리가 브리핑실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부로 연합훈련 지휘체계 검열을 명받았습니다. 윌슨 중령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등장에 누구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윌슨 중령이 더듬거리며 사과했지만 서유림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앉으시죠. 어제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훈련 중의 녹취록, 통신 기록, 작전 실패 보고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유림이 파일을 넘기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김민정 중위가 동쪽 우회로를 제안했으나 무시됨. 오전 11시 5분 시가지 진입 작전 강행. 오전 11시 20분 사상자 발생으로 훈련 중단. 매 문장마다 윌슨 중령의 얼굴이 더욱 굳어갔어요. 다른 장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서유림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장교 클럽에서의 발언 내용입니다. 그 친구는 얼굴값도 못하네. 그 어머니가 사단장이라는데 집에서도 전투복 입고 밥 먹는 거 아니야? 누가 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윌슨 중령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발언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령님 설명해 주시죠. 서유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왜 부하 장교의 합리적인 제안을 무시했고 왜 그 장교를 모독했습니까? 윌슨 중령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하지만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브리핑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윌슨 중령은 이제 초라해 보였어요. 서유림은 파일을 덮고 윌슨 중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령님, 이것이 연합군의 훈련 방식입니까? 이것이 동맹의 정신입니까? 윌슨 중령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른 미군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한국의 여성 사단장의 위험 앞에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서유림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계속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어떤 변명이라도 좋으니 말씀해 보시죠. 윌슨 중령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단지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유림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효율성이라고 하셨나요?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훈련이 효율적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윌슨 중령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군인은 결과로 말해야죠. 윌슨 중령이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이 훈련을 흔들면 안 됩니다. 이건 감정적인 판단이에요. 그의 말이 끝나자 브리핑실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서유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다른 장교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맞습니다. 서유림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군인은 결과로 말해야 하죠. 그래서 지금 당신의 작전 지휘권을 회수합니다. 윌슨 중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서유림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부하의 합리적 제안을 무시하고 작전 실패를 초래하고 개인을 모독한 지휘관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 브리핑실 문이 열리며 김태원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헌병대 소속인 그는 두꺼운 파일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소령은 35살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고 윌슨 중령을 바라봤어요. 지난 사흘간 미군 측에서
김민정 중위에 대한 음해성 루머를 조직적으로 퍼뜨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김태원 소령의 보고에 윌슨 중령이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거야?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의거한 합동수사입니다. 김태원 소령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파일 속에는 녹음된 대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 여자는 그냥 아빠 찬스로 온 거야. 한국군의 여성 지휘관은 그냥 인형이지. 실전에서는 쓸모없을 거야 같은 발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윌슨 중령뿐만 아니라 다른 미군 간부들의 발언도 포함되어 있었죠.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이자 동맹국 장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서유림이 파일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더구나 이런 분위기가 작전 실패까지 초래했습니다. 이것을 사적인 감정이라고 하실 건가요? 윌슨 중령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사단장님, 저희는 다른 미군 장교 하나가 변명하려 했지만 서유림이 단호하게 제지했어요.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태원 소령, 이 사안을 상급부대에 즉시 보고하십시오. 예, 사단장님. 김태원 소령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서유림은 다시 윌슨 중령을 바라봤어요. 윌슨 중령, 당신은 이 시간부로 작전 지역에서 퇴출됩니다. 연합훈련 참가 자격도 박탈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윌슨 중령이 소리쳤어요. 한국군이 미군 장교를 이렇게 대할 권한이 있나요? 연합훈련의 최고 지휘권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서유림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브리핑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다른 장교들이 모여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워했고 어떤 이는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서유림 사단장의 카리스마였습니다. 사단장님, 윌슨 중령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서유림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김민정 중위의 제안을 들었을 때, 어젯밤 모독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을 때 말이죠.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김태원 소령이 윌슨 중령에게 다가갔어요. 중령님, 짐을 정리하시고 오늘 오후 비행기로 본국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윌슨 중령은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브리핑실을 나갔습니다. 다른 미군 장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따라 나갔어요. 브리핑실에는 한국군 장교들과 서유림, 김태원 소령만 남았습니다. 서유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른 장교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명예와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장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태원 소령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훈련 체계도 점검하겠습니다. 서유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윌슨 중령이 퇴출된 소식은 훈련장 전체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오후 2시경 미군 측 고위 장교들이 급히 소집되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군 대령 제임스 카터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어요. 이건 말이 안 돼. 한국군이 우리 장교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 다른 장교들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 중단도 검토해야 합니다. 미군 중령 하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우리의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카터 대령이 전화기를 들어 본국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이 우리 중령을 일방적으로 퇴출시켰습니다. 외교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후 3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성평등과 지휘권 수호는 대한민국군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입니다. 서유림 사단장의 조치를 전면 지지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군과의 관계 악화 우려는 없나요? 연합훈련 차질에 대한 대책은? 김태원 소령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미군 측의 회유 시도와 은폐 정황까지 찾아냈어요. 훈련 시작 전부터 일부 미군 장교들이 한국 여군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논의했던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적당히 무시하면 알아서 물러날 것이라는 발언까지 있었어요. 김태원 소령은 이 모든 자료를 외교부에도 전달했습니다. 저녁 6시 연합 언론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훈련장 본부 앞에 설치된 브리핑 단상에는 대한민국 국기와 육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각국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유림 사단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제7사단장 서유림입니다. 서유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군의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모든 여성 군인을 대표해서 서 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어요. 이것은 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유림이 힘주어 말했어요. 이것은 여성 군인 모두의 문제이며 군의 공정성과 존엄에 대한 선언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은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고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대한민국군은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유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서유림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어요. 한국 여성 사단장, 미군 중령 퇴출시켜 성차별 발언한 미군 장교 훈련장서 쫓겨나 같은 제목들이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어요. 어떤 이들은 당연한 조치라며 지지를 보냈고 다른 이들은 외교관계 악화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군 측은 결국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어요. 윌슨 중령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는 미군의 가치와 배치되는 행위였습니다. 성명서에는 재발 방지 대책과 성평등 교육 강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윌슨 중령은 현장에서 즉시 배제되어 본국으로 송환되었고 추가 징계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훈련장 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여성 장교들을 대하던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 무시하거나 비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동등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도 자부심을 느꼈어요. 자신들의 지휘관이 보여준 용기에 감동받았거든요. 민정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로 실력으로만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거든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만 증명해야 했어요. 그날 밤 민정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동시에 새로운 각오가 가슴속에서 솟아올랐어요. 며칠이 지나고 새로운 연합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윌슨 중령을 대신해 온 미군 중령 마이클 톰슨이 지휘를 맡았어요. 그는 40대 초반의 신중하고 전문적인 장교였고 첫 브리핑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모든 참가자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계급과 성별에 관계없이 최선의 작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톰슨 중령의 선언에 브리핑실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민정은 이번에 다른 훈련조에 배정되었습니다. 같은 부대 선배인 조수민 중사와 함께 팀을 이루게 되었죠. 수민은 10년차 베테랑으로 실전 경험이 풍부했고 후배들을 잘 챙기기로 유명했어요. 민정아, 이제 정말 내 실력을 보여줄 때야. 우리 함께 해보자. 수민의 격려에 민정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훈련은 복합작전이었어요. 산악 지형에서의 야간 침투와 목표물 제거, 그리고 안전한 철수까지 포함된 고난도 훈련이었습니다. 민정은 팀의 작전 계획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어요. 야간 작전이니까 열감지기를 피하기 위해 계곡을 따라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민정의 제안에 다른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중위님. 미군 상사가 진심으로 동의를 표했어요. 그럼 엄폐로는 어떤 걸 사용할까요? 민정이 지형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바위지대를 활용하면 완벽한 엄폐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쪽 능선으로 우회하면 적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감탄하며 민정의 계획을 들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민정은 자신감 있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파팀은 좌측으로, 브라보팀은 우측으로 이동하세요. 찰리팀은 저와 함께 중앙 돌파합니다. 무전기를 통해 전달되는 민정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확신에 찼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더 이상 주저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중위님, 적 보초가 보입니다. 정찰병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민정은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브라보팀, 우회에서 후방에서 제압하세요. 알파팀은 대기, 신호가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팀원들은 민정의 지시에 완벽하게 호응했어요. 목표물에 접근할 때도 민정의 판단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적외선 센서가 있어요. 수민 중사님, 연막탄으로 시야를 차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민이 힘차게 대답하며 연막탄을 터뜨렸어요.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팀은 신속하게 목표물에 접근했습니다. 목표물 확보 완료. 민정이 무전으로 보고했을 때 관제소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전체 작전 시간은 예상보다 30분이나 단축되었고 사상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죠. 톰슨 중령이 무전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김중희. 완벽한 지휘였어요. 훈련이 끝나고 집결지로 돌아오자 다른 팀원들이 민정을 둘러쌌습니다. 중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작전은 처음 봤어요. 칭찬이 쏟아졌지만 민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팀원들이 잘 따라와줘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민정에게 다가와 대화를 걸었어요. 중위님, 오늘 작전에서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계곡 루트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민정은 자신의 전술적 사고를 설명하며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혼자 앉아 있지 않았어요. 민정아, 정말 멋있었어. 수민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 이제 누구도 내 실력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중사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민정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훈련 정말 잘했어요. 서유림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는데?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모든 팀원들이 제 지시를 잘 따라줬고 사상자도 없었어요. 역시 내 딸이야. 자랑스럽다. 엄마, 그런데 민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엄마가 나서 주신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왜? 제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요. 서유림이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정아,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필요는 없어.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야. 중요한 건 그 다음이거든. 전화를 끊고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딸이 아닌 김민정 중위로서 말이죠. 훈련이 모두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제7사단 사단장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훈련장에서는 여전히 장병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서유림 사단장은 책상에 앉아 연합훈련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결과였죠. 특히 김민정 중위의 평가는 최상급이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유림의 허락에 민정이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들어왔어요. 며칠 전과는 달리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어깨도 당당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김민정 중위 보고드립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어요. 앉아라, 민정아. 서유림이 의자를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정이 앉자 서유림은 잠시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더욱 또렷해졌고 입가에는 자신감 있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서유림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고 제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의문스러웠어요. 서유림은 조용히 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너는 물러서지 않았구나. 서유림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지막 훈련에서 보여준 내 모습은 정말 훌륭했어. 이제 누구도 내 실력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민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가 계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해요. 뭘? 서유림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민정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언젠간 사단장이 될 거예요. 엄마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유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딸의 당당한 선언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넌 분명 할 수 있어. 나보다 더 훌륭한 지휘관이 될 거야. 서유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여성 장병들도 남성 장병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었어요. 민정아, 내가 내 나이였을 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어. 서유림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성이 군에서 인정받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 하지만 너의 길은 다를 거야. 서유림이 민정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길보다 더 멀고 더 단단할 거야. 그리고 더 많은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될 거고. 민정은 어머니의 말을 듣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임감과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엄마, 민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 때문에 힘들어할 후배들이 없도록 더 강해질 거예요. 서유림은 딸의 각오를 듣고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든든한 후계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는 오후점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깃대에 걸린 태극기와 육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딸은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꿈을 품고 있었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존중받는 군대,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공정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죠. 며칠 후 민정은 새로운 부대로 전속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 큰 책임과 더 어려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감을 되찾았거든요. 출발하는 날 아침 민정은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잘 다녀와, 민정아.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이미 훌륭한 군인이야. 그걸 잊지 마. 민정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독립된 한 명의 군인으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시간이었어요. 차창 너머로 사라져가는 사단 본부를 바라보며 민정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이곳의 사단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더 많은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휘관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늘 높이 펄럭이는 깃발처럼 그녀의 꿈도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